잘 들어가나요? 네, 잘 들어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이게 진짜 몇 달 만이지? 한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와, 진짜 3개월이에요? 네, 그동안 놀진 않았는데요. 네. 솔직히 감을 찾는데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네. 저희는 뭐 원래 준비를 하고 제대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에이. 하다가 뭘 했지 뭐. 덕 선생님은 오늘 책을 2권을 가져오셨어요. 와우. 시작을 한 거예요. 책 제목이 뭐죠? 이게 서양 지성인과의 만남이란 오. 책인데 문계석 박사님? 네, 상생문화연구소 문계섭 박사님이 지으신 건데 네. 지금까지 제가 서양 철학 책을 읽었던 것 중에는 가장 좀 다른 책들은 뭔가 그냥 네. 기존에 있던 걸 좀 짜집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네. 책은 저자의 어떤 그런 식견을 가지고 음. 그 전체 그 서양 철학사를 제대로 좀 정리가 된 책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아무래도 상생문화연구소에서 거의 20년인가? 그렇게 하여튼 음. 단련을 받으면서 그런 와. 어떤 경지를 보여주는 네. 책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룻밤에 하룻밤에 있는 불교인데 오, 제가 이건 하룻밤에 읽을 수 있는 책인가요? 네, 하룻밤은 아니죠. 근데 하여튼 하룻밤 시리즈가 네. 그중에 제가 뭐 한두 권밖에 없지만은 불교를 좀 알고 싶어서 샀었는데 정리가 아주 잘 돼가지고 네. 그래서 한 권 읽은 게 아주 뭐 불교책 여러 가지 읽은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예. 우리가 이제 썰이라고 하죠. 우리가 썰 좀 푼다.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책들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좀 가져왔어요. 오, 이따 소개를 해주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주제는 매트릭스. 오, 매트릭스는 명작이죠. 정말 고전 명작이라고 해야 될까. 음. 이미 뭐 99년에 했으니까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됐네요. 맞아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진짜 벌써라는 말이 나오네. 네, 맞아요. 20년이면 강사에 2번 변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20년 가까이 된 이 영화가 뭐 수없는 책, 논문 또는 뭐 다큐도 나오고 막 네. 이렇게도 됐고 제가 쭉 들어보니까 뭐 팟캐스트로도 뭐 여러분들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월간 개벽이라는 이제 잡지가 있는데요. 네, 맞아요. 월간 개벽 쪽에서 글을 좀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떠냐 부탁이 있어서 글을 정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놀고 있던 팟캐스트 진리자파기에 팟캐스트 주제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야, 우리 한 기자님이 진짜 기사를 쓰셨군요. 그렇네. 글쟁이는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어떻게 이게 인생이 이게 네. 재밌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네. 진리자판기 이제 팟캐스트를 하고 나면 글 부탁이 들어왔는데 이번엔 거꾸로 이야, 글 쓰고 이걸 하게 됐네요. 네. 팟캐스트를 쉬고 있는 거 어떻게 아시고? 되게 잘 지내셨습니까? 책 읽으시면서? 억지로 책을 읽었습니다. 상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저랑은 뭐 제가 참여를 했는데 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홍범도 장군 관련된 사건인데 공로상이죠. 이제 홍범도 기념 사업회에서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상을 줬죠. 예, 박수. 우리 작가님의 글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다큐가 되게... 이렇게 훌륭하게 아주 너무도 이렇게 감동적으로. 하지만 작가는 음지에서 일하기 때문에 뭐 PD와 함께 네. 이렇게 같이 간 원래는 뭐 저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작가가 거의 갑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하여튼 반대로 있어. 하여튼 멋지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비님은 뭐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는 한 기자님과 일을 하면서 뭡니까, 노예처럼 네. 부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오프닝을 빨리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트릭스 세계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제 1, 2편으로 글을 써봤었는데요. 네. 1편은 세계관을 해봤었고 2편에 이제 본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네. 저희들이 오늘 하는 게 뭐 시간상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되면 되는 대로 해서 이제 다음에 또 녹음하고요. 매트릭스는 간단히 영화 소개를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하다가 이제 네. 부족한 거나 뭐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소개까지는 제가 조금 주도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매트릭스 99년도에 처음 나왔죠. 네. 세기말. 이야, 99년이면 노스다무스의 사람들이 뭐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때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이 99년에 굉장히 이제 철학적이고 종교적이면서 과학적인 그러면서 최첨단 문명의 어떤 당시로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가상세계에 관한 맞아요. 이런 영화가 나오면서 21세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네.
이게 과연 디스토피아냐 아니면 이게 밝은 미래냐. 그런데 이 영화가 나오고 이제 막 세계적으로 이제 난리가 났죠.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네. 20세기를 여는 니체가 나타나가지고 서양 철학을 완전히 뒤집었는데 이게 새로운 세계를 열었잖아요. 네. 제가 이거 보면서 이제 21세기를 이 영화가 연 게 아니냐 그 우와. 생각까지 그때 이게 한번 했었어요. 니체급인가요? 아니 그렇게 얘기한 사람 파장이 진짜 많이 그 있어요. 정도 커요. 이게. 진짜요? 네. 저는 그 정도 급에 올려놔도 틀린 말이다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공감합니다. 네. 저는 그때 한참 어릴 때여가지고. 몇 살? 중학생? 언제? 아니요, 그냥 어린 걸로. 어렵군요. 예, 나이가 노출되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에 이게 나오고요. 네. 제일 재밌던 게 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앞에 가면요 초등학생들이 다 이러고 팔을 휘젓고 총알 피하는 거 그 맞아. 팔을 휘젓고 있어. TV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그게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게 이제 굉장히 재밌던 그 명장면이죠. 모든 방송 프로나 뭐 이런 데 다 패러디가 나왔고요. 네. 저도 그랬고. 그러면서 뒤로 다 자빠지더라고. 이렇게 그 여러 대로 찍어가지고 네. 딱 정지동작에서 360도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핫다리 발차기. 네, 그게 처음으로 거기서 나온 것 같은데 그 후에 이제 맞아요. 슈렉 영화에도 이제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나오고. 패러디. 네, 맞아요. 많이 그 응용이 됐죠 그런 게. 촬영 기법에서부터 뭐 컴퓨터 그래픽 뭐 어떤 분야로도 영향이 안 미친 부서가 그러니까 이 세대를 살던 사람들은 네. 남한리에 다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그 한계점을 또 어떻게 보면 또 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들어가 보면 일단은 오시오스키 형제가 만들었죠. 당시의 형제였죠. 네. 점차 바뀌지만. 네. 그래서 이게 뭐 요즘은 프랜차이즈라고 그래요. 이런 영화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밀고 나가서 1탄, 2탄, 3탄이 일관되게 쭉쭉 나가는 거를. 그래서 트롤로지라고 해서 3부작 영화 나왔는데 22세기 말, 정확히는 2199년이더라고요. 시대 배경은. 네. 근데 명확히 그 연도인지는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인간이 컴퓨터에 의해서 양육되는 세계. 예. 그리고 99년도에 이게 개봉되고 애니매트릭스가 나오고 매트릭스 릴로디드, 매트릭스 레볼루션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게임도 이제 히트를 쳤어요. 당시 뭐 지금 어마어마한 게임 기술이 있지만 이때도 네. 굉장한 게임 기술로 이런 게 나와서 외전 같은 엔터 더 매트릭스 그리고 또 패스 오브 네오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온라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굉장했었고요. 근데 뜻이 중요하겠죠. 이제 아무래도 네. 이 매트릭스 영화는 처음과 끝 부분에 네. 뜻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뜻으로 결론을 내리게 될 것 같고. 왜 제목이 매트릭스냐? 예. 일단은 뭐 글자 뜻은 라틴어. 라틴어에서 온 단어다. 그리고 어머니를 뜻한다. 어머니가 이제 마더. 라틴어에서는 뭐 이거 뭐라고 하나? 마타 아니야? 마터? 마테르. 마트루? 뭐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근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적인 어떤 성격이 있는 거죠. 모체. 그래서 이제 자손을 낳는 여성의 뜻으로도 중세에 쓰였다가 자궁이란 뜻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가게 돼요. 실제 이제 모든 인간들이 그 자궁 같은 매트릭스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양수 같은 네, 물 맞아요. 속에 들어있죠. 네, 물 속에 들어있고 이렇게 막 기계가 막 이렇게 확 등대게 이렇게 꽂혀 있고 하여튼 이 매트릭스의 뜻은 현대에서는 네. 둘러싸는 것이면 다 매트릭스처럼 표현을 해요. 둘러싼다 이렇게 갈 때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침대 네. 매트릭스도 그건가요?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매트리스. 예. 그렇죠? 매트릭스 틀립니다. 네. 이거를 굉장히 사람들이 당연하게 그건 줄 알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정말 진짜로? 틀립니다. 사실 근데 저도 그렇게 알았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이 있고 네. 근데 이게 수학으로 오면 이제 의미가 좀 붙어요. 수학의 매트릭스는 이제 행렬이란 뜻이 되는데요. 행이라는 건 이제 이 세로열 그리고 열은 가로. 그래서 행렬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매트릭스가 이제 행과 열을 이제 포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각형의 수화식에 대한 그 배열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둥이란 뜻도 있다. 하여튼 이게 이제 저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네. 현대 과학의 두 기둥이든 이제 상대성 이론과 네. 양자역학 중에 양자역학이 나오게 된 배경 중에 슈레딩거가 이제 파동역학으로 봤어요. 방정식을 푸는데 슈레딩거는 이제 양자 세계를 파동으로 본 거죠. 네. 그리고 완전히 정반대편으로 하이젠베르그라는 분은 입자의 개념으로 이걸 네. 양자 세계를 풀어갔는데 네. 이게 이제 행렬역학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이 왼수처럼 두 네. 분야로 갔던 사람의 방정식이 네. 결과가 같아. 오. 이 세계는 양자 세계로 이제 돼 있고 인간이 관찰하는 거에서 도출된 이런 어떤 관측에 의해서 달라지는 희한한 세계로 뭐 정말 이상한 세계로 돼 있더라. 라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여기 행렬역학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매트릭스도 사실이 어떻게 보면 인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인식에 따라서 네. 어떤 현상 자기가 이제 살고 있는 그것이 그 영향을 미치고 바뀐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양자역학적인 의미가 좀 들어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네. 이게 행과 열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매트릭스 세계 자체가 행과 열로 해서 구성이 돼 있잖아요. X축, Y축. 네, X축, Y축. 이제 이 X축, Y축을 처음으로 이제 발명한 분이 이제 데카르트가 그걸 처음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코디네이트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이 우주 자체를 그런 어떤 좌표, 네. 좌표값으로. 그런 걸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사물이 운동하는 거는 네. 이제 실제 운동이 아니라 좌표가 움직여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고 좌표가 좌표가 움직여가는 변하는 거다.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었는데 근데 뭐 꼭 그것이 맞다 틀리다 보다도 어떤 이 우주가 네. X와 Y라고 하는 어떤 그물망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인드라망 같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돼 있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좀 같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 게 네. 데카르트 이전으로 쭉 올라가면 이 행렬의 최초의 행렬은 뭐냐? 저는 천부경이라고 생각해요. 천부경이 숫자과 이제 글자에 네. 행렬로 돼 있어요. 9981.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맨 가운데 육수가 있죠. 네. 오늘 이제 이따가 육수 얘기를 하게 될 텐데 네. 천부경이 최초의 행렬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 천부경에 대해서 도통하신 테오보키 네. 최초로 이제 천부경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깨달음을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내려주셔서 이제 나온 도표가 하도낙서인데 네. 하도낙서 자체도 또 이게 행렬 구조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대비시켜 볼 수 있는 게 매트릭스라는 이 제목에도 이렇게 들어있지 않나.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우주 변화 원리와 이게 매트릭스가 네.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매트릭스가 이제 이런 데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라는 단어를 어디서 가져왔냐 이 감독들이 네. 요걸 보니까 이제 윌리엄 깁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과학 소설 쓰는 사람인데 이제 그 나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름대로 미래를 예측해서 굉장히 최첨단 네. 그런 미래 세상을 내다보고 네. 잘 썼어요. 네. 그 중에 뉴로맨서라는 소설이 있는데 네. 뉴로맨서라는 책에 나오는 매트릭스라는 말이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이게 이제 감독들이 보고 가져왔다 이거죠. 사이버 공간이 고도의 수학적 기반을 두고 있다. 수학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일상 환경을 가리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둘러싸고 있는 구조 뭐 그런 환경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고도의 수학에 기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제 우주 자체를 어떤 상수로 해서 네. 수로 표현되고 수로 증명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일맥상통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이 쓴 코드명 J라는 소설이 있는데 네. 이 소설도 이미 영화가 됐는데 그때 주인공이 참 희한하게도 키아누 리브스였다. 오. 이 영화는 뇌를 USB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든 어떤 그 데이터를 USB에 업로드를 한 다음에 오. 그 사람이 이렇게 그 트랜스포터가 돼서 네. 가서 거기서 다운받아 주는 직업이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는 뭔가 이렇게 인생 자체가 희한하게 깨달음의 세계나 최첨단 이런 과학, 사이버 세상 뭐 이런 거랑 막 연결되는 영화로 계속 가요. 그리고 구세주 뭐 이런 영화에 계속 출연하죠. 접속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이제 윌리엄 깁슨이 이제 실제 매트릭스 영화가 나온 걸 보고 네. 너무 잘 했다 칭찬을 하면서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오는 신비주의 컨셉은 내 책이 아닌 필립 K 딕이라는 사람이 지은 원작자죠. 블레이드 러너. 이거 진짜 현대 SF물의 효시라고 알려진 뭐 너무 놀라운 작품이죠. 저 상상을 초월해요. 왜냐하면 저 그 영화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당시에 그래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기술 그런 영상이 나와요. 오. 진짜 막 이거 보고 끝부분에 막 울었거든요. 저는. 그래요? 네,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영화가 나왔다. 이거 2도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 최근에 나왔죠. 이번에 네. 뭐 이게 투가 아니라 옛날 걸 다시 리메이크한 거 아니에요? 2에 가까워요. 몇십 년 후 이야기던데요. 네, 맞아요. 해리슨 포드가 늙은 채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구나.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는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기념비적인 작품인데 거기에 신비주의 컨셉을 가져온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제가 볼 때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인조인간에 대한 거. 수명이 되게 짧은 몇 년인가?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수명을 가진 그런 것도 있고요. 자, 그리고 매트릭스라는 말이 매트릭스 오거나이제이션이라는 뜻으로도 이제 의미로도 쓰여서 조직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둘러싸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매트릭스라는 말의 정의랑 또 연결될 텐데 매트릭스를 하나의 우주로 표현을 하면 네. 우주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직사다. 조직사다. 네. 우주의 역사는 조직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자도 그게 조직을 이루고 있고 원자 핵과 전자와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음양의 세계와 그 중성자까지면 중성을 가진 토, 양토 이런 그 수화 토가 이렇게 조직으로 돼 있는데 매트릭스라는 네. 의미 자체도 이런 조직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감독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를 해보면 네. 뭐 어떤 사람들의 평가는 기독교, 유교, 유대교, 참 불교, 힌두교, 양자역학, 뭐 현대과학 뭐 이런 거를 다 녹여 넣어서 한 어떤 의미에서 종교학의 대가다. 뭐 이런 평도 내리고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걸 담고 있어가지고. 예. 그러고 현대적인 어떤 뭐 의미로 볼 때는 영화의 어떤 유행으로 볼 때 사이버 펑크가 많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보면 머리 막 빨갛게 물 들어갖고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로 볼 때는 공각기동대에 네. 큰 영향을 받았다. 오시마무로 그렇죠. 감독의. 공각기동대 그 뒤에 꽂는 거 이렇게 아, 그대로잖아요. 접속할 그게 때. 네. 원래 그 실제로는 사람 배꼽을 네. 뒤에다가 등에다가 해놓은, 머리에다 해놓은 그런 형태죠. 예. 네.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의 기본적인 구조가 거기 다 있어요. 다. 아. 예. 그리고 과연 영혼이라는 게 실제 있냐? 음. 고스트 인 더 쉘이라고 그래서 음. 껍데기 안에 영혼이 실제 있는 거냐? 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매트릭스에서 이제 네오 후보들이 애들이 나와서 막 초능력 부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오라클 네. 만나기 직전에. 네. 거기서 막 그런 장면은 아키라 애니메이션, 아키라도 뭐 너무 놀라운 애니메이션인데 네. 거기에 이제 나오는 아이들에 부리는 초능력하고 거기서 많이 가져온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5년 반을 구상을 했고 시나리오 14번을 수정을 했고 콘티 만화는 수천 장을 그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재밌는 게 처음에 형제였다가 남매가 됐다가 지금은 자매가 돼 있죠. 예. 아니 지금 얼굴이 더 이쁜 것 같아. 남자일 땐 별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참 남자로서의 삶도 살았다가 여자로서의 삶도 살았다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다양하게 한번 살아보네요. 또 이 사람들은 특징이 둘 다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참 이런 세계관을 많이 만드네요. 워낙 카발라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뒤쪽에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99년에 나오고 애니매트릭스가 2편 개봉 후 네. 한 달 후에 이제 2003년 6월 3일에 출시됐고 그 다음에 애니매트릭스 안에는 옴니버스로 식으로 9편의 애니메이션이 네. 독자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4편 정도의 각본을 워쇼스키 감독이 직접 했다. 아.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감독들을 네. 다 모아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한다고 한참 얘기를 하고 네. 각자 만들게 했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매트릭스 세계관에 알려지지 않은 그런 배경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그 9편의 단편 중에서 4개를 워쇼스키 감독들이 썼다고요? 네. 아. 나머지 편들도 매트릭스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저는 이 애니메이트리스 최근에 봤는데 엄청 충격적이더라고요. 충격적이에요. 네. 어때요? 이게 뭐예요? 예, 일반 매트릭스보다도 더 세계관적으로는 더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스토리상은 많이 빠져 있고 이렇게 단편 위주로 가다 보니까 임팩트 있게 가잖아요, 내용이. 충격적이죠. 네. 이따 얘기할 건가요?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요. 이따가 하시죠. 아니, 그리고 이제 이게 전 세계 영화를 이렇게 네. 이제 순위를 매기는 것 중에 가장 권위 있는 게 이제 IMDb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 세계 영화에서 18위를 했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세상에서 나온 모든 영화 중에 18위다. 이건 아닙니다. 18위. 그래서 이게 굉장하고요. 1편이 테스트 의식으로 되게 됐지만 네. 어쨌든 6,300만 달러의 제작비가 들었는데 흥행은 4억 6,350만 달러. 그리고 2편, 3편은 1억 5천만 달러로 한꺼번에 제작을 했어요. 원래 2편, 3편 한 덩어리 영화예요. 그런데 7억 달러와 4억 달러 이렇게. 이게 돈으로 얼마야 이게 그 당시로 따지면. 대단하네요. 그래서 360도 사진 찍는 이런 플로모션 기법이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고 막 이랬었죠. 이 세계관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애니매트릭스에 이제 좀 나오고 네. 2편의 아키텍트와의 대화에서 이제 네. 매트릭스 역사가 좀 그렇죠. 일부 노출이 돼요. 영화 자체에서는 이제 이미 기계 문명에 정복당한 인류가 살아남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왜 인류가 번영을 하다가 그렇게 기계 문명에 먹히고 말았는가, 기계 문명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네, 그렇죠. 애니매트릭스에 이제 그런 배경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2의 르네상스 1, 2부에 이제 이게 네. 이제 좀 상세히 나옵니다.
보셨나요? 네, 봤어요. 네. 보셨군요. 시작할 때 부분이 재밌어요. 이게 네. 제목도 제2의 르네상스야. 그죠. 제1의 르네상스는 뭐예요, 그러면? 1의 르네상스는 아마 이제 이탈리아 뭐 그때 거기서 그렇죠. 벌어진. 아, 진짜 실제 그 르네상스 말고? 아마 이제 그렇게 보는 거지 이제. 예? 근데 르네상스라는 게 뭐냐면 다시 문화의 그렇죠. 꽃이 피는. 네, 맞아요. 근데 뭐 최근에 뭐 르네상스 맨이라는 책들이나 그런 말들이 많이 쓰거든요. 르네상스 맨. 그러니까 실제 인류 문명을 정말로 꽃피게 하는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한다. 네. 문화와 진리로 끌어가는 어떤 지도자, 진리를 갖고 나오는 사람. 이게 르네상스 맨이라는 뜻일 거예요. 네. 르가 이제 그런 뜻일 테고. 리죠, 리. 다시. 리.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대가 네.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근데 제1르네상스는 제목 자체는 사실은 아이러니하죠. 인간 문명이 그냥 작살나는 거이기도 하면서 어찌 보면 기계 문명 입장에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살짝. 그렇죠. 근데 유발 하라리가 했던 그 교수가 했던 얘기를 치면은 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사피엔스가 아닌 새로운 종이 네. 신인류가 나온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종은 어떤 신적인 존재가 된다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것이 이제 이 기계에 의한 증강과 그리고 이제 바이오 네. 이제 그 테크놀로지에 의한 어떤 기계와 합쳐진 네. 인간 자체의 어떤 그런 그 네.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네. 사람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인류하고 다른 새로운 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같은 네.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그 매트리스 속의 그 네. 로봇들, 인공지능의 어떤 최정점을 달리는 이 네네. 로봇들이 새로운 인간종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그치. 본다면은 그렇죠. 제2의 르네상스로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발 하라리 교수라는 게 얘기했던 네. 그런 연장선에서 이 새로운 종이 태어나는 음. 신과 같은 종이 태어나는 이러한 르네상스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해석도 네.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부분이 뭐냐면 이게 역사를 기록한 시온 내부에 시온이라는 건 이제 인간들의 도시 마지막 나온 저항 도시죠. 네. 거기에 파일 저장소에 컴퓨터가 또 따로 있어요. 음. 거기에 내부에 들어갔더니 만다라 문양이 휘 막 불교 만다라 맞아, 문양이 맞아, 막 맞아. 지나 만다라가 뭐냐 팔각형인가? 하여튼 이제 그런 게 막 지나가고 연구 문양 같은 거. 팔선 영화 나오면서. 그래도 여성 그 인공지능이 그 내부에도 있긴 있어. 음. 그러더니 이제 뭐 역사 파일 번호 12-1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게 보여줘요. 파일 저장소에 인간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 1900년대 후반 아마 이제 1999년에 영화가 나온 거 하니까 이것도 다 연관이 있겠죠. 네. 인류 역사상 놀라운 발명이 이루어지는데 네. 한마디로 이제 인공지능의 탄생이죠. 최초에.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걸 특이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티븐 호킹이 가장 경고했던 게 네.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인류가 멸망할 거다 그렇게 그렇죠. 했었고 그 일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그 두려움 지금 네. 약한 인공지능인데 그거를 지금 계속 이제 인류가 그걸 대비해야 된다고 국제적으로 이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모델의 이름이 B166ER라는 그 로봇인데 이제 인공지능인 거예요. 이제 이 모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사 노동도 하고 인간이 가서 다칠 만한 곳에 가서 다 일해주고 이런 엄청난 이제 그런 기계 로봇이 나왔는데 이게 그 시스템 자체는 인공지능으로 돼 있고 이 모델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 그래갖고 인간들은 너무 이제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 그랬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처음으로 이게 너무 인공지능이 발달해갖고 얘가 똑똑하다 보니까 자아의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자기 주인을 죽여버린 거지. 이제. 그렇죠. 잔인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재판이 일어나가지고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게 잠재적인 위협이다. 하고 막 토론이 벌어져갖고 100만 기계 행진이 이제 벌어져요. 이게 이제 기계와 순전히 기계, 비언식스 이런 기계와 인간과 로봇이 좀 반쯤 합혀져 있는 안드로이드 계열 이런 종들이 이들도 뭐 권리가 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가요.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많은 소요들이 있다가 네. 이제 다 없애버리기로 하고 이제 막 다 박살내고 부셔버리고 분해서 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일부분이 살아남아서 인간들이 관심이 없는 사막의 땅으로 가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지금의 중동. 최초의 문명이 열렸다고. 라고 서양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예, 수메르 지역이죠, 사실은. 네. 예, 그쪽으로 가서 인간들이 관심이 없어요. 거기 가든 말든. 왜냐면 이제 그냥 자기네들 잘 살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점차 도시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해나가면서 무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갖고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름이 제로원이다.
이것도 특이하네요. 제로. 제로 0, 원은 1. 일. 그러니까 0과 1. 이게 디지털을 의미하죠. 이게 음. 굉장히 재밌어. 이게 어떤 가상 세계의 의미, 뭐 디지털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네. 동양의 세계로 왔을 때는 원래 디지털이라는 게 이진법이라는 게 처음 이진법답게 생긴 거는 누구죠? 그 라이프니츠. 라이프니츠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네. 근데 라이프니츠도 알고 봤더니 이진법을 이렇게 체계화될 때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이제 동양의 자기 친구인 그 선교사 부배로부터 네. 그 전수 받은 사실은 이렇게 뭐 동양에 왔더니 막 이런 역학체계 우행론이 다 있으니까 주역이나 이런 걸 이렇게 가져가면서 그걸 네.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진법이 완전하게 차기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동양에 있는 하도 낙서에서 엄격히 얘기하면 천부경에서 이런 디지털 문화가 다 나온 거거든요. 이 제로원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무국과 태극을 뜻한다. 제로는 무국, 일은 이 원이라는 거는 태극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동서양이 하나로 만나는 그러니까 서양 입장에서 볼 땐 그 동양의 그런 것들이 다 넘어오는 그 관문과 그 모든 뿌리가 이제 수메르니까. 그래서 거기다 이제 이렇게 도시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안토니오 반델라스가 네. 이제 나왔던 영화 중에 네. 오토마타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일부 인공지능을 가진 그러한 로봇들이 네. 숨어 사는 곳을 찾아가는 건데 거기도 보면 황량한 이제 사막에다가 그 인공지능을 가진 그런 네. 생명체가 새로운 그 도시를 세우는 네,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거 매트릭스 그 내용의 연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그때 좀 들었었어요. 예. 네. 그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로봇. 아이로봇. 네. 아이로봇도 이제 아이로봇. 마지막에 네. 진짜 각성한 인공지능 그 로봇이 리더가 되죠. 다른 로봇들을 데리고 황폐한 땅으로 가잖아요. 네. 다리 밑에 황폐한 땅으로 이렇게 가는데 거기가 사막처럼 보이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비슷한 거 이제 보면서 그 이제 인간하고 이게 대립을 다룬 이런 영화가 있고 네. 하나가 이제 바이센테니얼 맨이라고 해가지고 그 감성을 가지고. 돌아가신 그 양반이 누구죠? 그- 윌리엄 뭐 누구죠? 그 있잖아요. 하여튼 윌리엄 하여튼 그 유명한 왜 생각이 안 나지? 뭐지? 죽은 로빈 신- 윌리엄스. 죽은 로빈. 죽은 신의 사에 나왔던 그분인데 죽었어요, 그분이? 예. 자살했어요. 그분이 나왔던 이제 바이센테니얼 맨 같은 경우도 네. 이제 점점점 고도의 지능을 가지면서 네.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시중 드는 로봇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가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인공 장기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네. 막 하면서 나중에 맞다, 자기 맞다. 몸을 다 이렇게 인간하고 똑같이 만드는데 맞아요. 단지 생식 능력이 이제 없는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때 자기가 좋아했던 네. 이제 여자의 손녀하고 이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간처럼 네.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죽는 걸로 끝나는데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유엔 가가지고서 인간으로 이제 네. 자기를 네. 그렇게 권리를 네. 주고 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준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 그때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줬기 때문에 로봇을 단련하고 거기서는 공생을 하는 걸로 그려지고. 이거 어떻게 보면은 로봇과 인간의 어떤 공생을 할 거냐 아니면 대파국을 할 거냐 그런 지금 기로에서 물론 이제 매트리스는 마지막에는 공생을 가긴 하지만은 네. 그런 게 이제 화두로 계속 되고 있고 지금도 그게 그때는 영화였는데 지금은 그게 현실로 이제 다가와가지고 현실 속에 지금 계속 논의가 돼요. 사람들 일자리를 로봇이 뺏어간다, 뭐 인공지능이 그렇죠. 인간을 대체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게 영화가 진짜 현실이 된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거죠. 최근에 게임도 하나 나왔잖아요. 그 어떤 게?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인데 그게 완전 인공지능 로봇 관련된 게임이거든요. 그때도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사회인데 인공지능들이 정말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완전 똑같이 생긴 상태로 시중을 들고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서도 실제로 인공지능들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 이제 자리를 못 잡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공지능들이 하나둘씩 의식이 깨어나는 거죠. 영혼도 생기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서로 막 슬픔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반란군이 되고 근데 그 게임 자체가 선택에 따라서 엔딩이 바뀌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엔딩은 나라를 인정해줘서 국가를 만드는 엔딩이 있고 둘이 싸우다 핵폭탄 일어나가지고 다 망하는 엔딩도 있고 막 이런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구나. 아예 한번 봐야 되겠네. 네, 그 게임하는 유저 자체가 인공지능 로봇으로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가장 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짜면은 사람이 어떤 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통제가 가능하다는 건데 알파고 같은 경우가 이세돌 네. 이제 기사하고 더가 이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이 네. 알파고가 어떻게 이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인공지능 내부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통제 밖에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각성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어떤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스스로 네. 이게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인공지능 스스로가 짜게 만드는 이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걔네가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전부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네. 진짜 편하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건데 더 그런 멍청해지고.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끝은 결국은 인간이 지금 현재로서의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게 이제 종도사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혁명이 이제 5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놓고 본다면 그건 진짜 영성밖에 없다.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것은 영성이다. 영성. 영성 개벽. 그리고 인간이 도통이 이제 대중화되는 시대가 열리지 않으면 이건 지금 이렇게 밀려나고 그냥 진짜 이 세상에 진짜 뭐 터미네이터처럼 네. 매트릭스처럼 갈 이렇게 수밖에 없는 되는 거예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 네. 인간만의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만의 원래 고유성, 본래성을 찾아야 된다. 그거를 이제 가지고서 우위를 점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영성이거든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성인데, 근데 그 사람의 능력으로서 이제 서양에서 많이 이제 다뤘던 게 뭐냐면은 이성을 통한 추론 능력. 이거를 인간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자연과 다른 인간의 어떤, 그래서 신이 창조를 가지고서 우주를 창조한 그 창조권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능력, 창조 능력 때문에 네. 그 신이 어떤 인간들을 지배하고 자연을 지배하는 서양적인. 그런데 그 인간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이성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 네. 더 나아가서 이제 다른 종족, 다른 민족들을 이제 지배하는 이랬던 건데, 그 이성 능력이라는 게 추론 능력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은 추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컴퓨터 더 나아졌다. 더 잘해. 그러면 인간이 뭘 해야 뭐냐 되냐, 이게 생기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인간이 그럼 인간 능력은 뭐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이제 미국에서 네. 구글 엔지니어가 종교를 창시했잖아요. 그 인공지능을 받드는 건데, 그래서 모토가 뭐냐면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보다 어떤 면에서 낫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받드는 거죠. 능력적으로. 네.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이 지금 인간보다 추론 능력 더 어떤 이성적 능력이 판단력이 더 뛰어난데 그럼 이게 신 아니냐? 우리가 숭배해야 되냐? 해가지고 종교를 받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교리도 되게 만들어지고 많아요. 있다는데. 그쪽 엔지니어들이 많이 했거든. 대단하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당면한 건 뭐냐면은 인간이 과연 본래 뭐냐 이거지. 단지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이성적인 능력이냐. 그러니까. 네, 그걸 뛰어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영혼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기계가 영혼을 가질 수 있느냐. 인간만의 어떤 그런 고유성. 그리고 이 영성. 그러면 이것을 사람이 이제 결국은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떠밀리는 거지. 그냥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그런 거지. 시대 정신이에요. 네. 시대 정신.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요구를 하는 거고 또 그런 시대가 이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진입을 해야 되는 이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걸 좀 더 강렬한 진리 언어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서부터 이런 어떤 거대한 시대 정신이 떠밀려서 어디로 네. 인간을 떠밀고 있냐? 죽을래? 아니면 도통해서 진짜 후천 인간, 가을 인간이 될래? 낙엽이 돼서 떨어질래? 아니 열매 될래? 이거를 지금 막 이렇게 막 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거대한 현대 문명 자체가. 저는 이런 게 이제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럼 살아남을 수가 없다. 네. 살려면 완성된 인간이 되든지. 그러니까 가마 떨어지려면은 열매 맺지를 말고 열매 맺으려면은 완전 확실하게 그냥 열매를 이제 맺어서 거기 딱 달려 있어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믿다가 되지려면 아예 믿지를 말아라. 이런 이제 백봉남 성도에게 말했던 그 상제님의 말씀도 이제 생각이 나고요. 이런 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유발 하라리의 그런 책들이 별개의 얘기가 아니고 전부 상제님 진리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은 이쪽에서 답을 줬으면 그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 답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분들 책을 읽어보면은 마지막에는 결국 인간의 선택에 달렸다. 네, 미래라는 걸 알 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선택에 달렸다 이렇게만 끝나지 그것이 어떻게 된다라고 어떤 그런 확답을 본인들도 내리지 못하는 거지. 그냥 추측, 추론, 예측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확고하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상징 천지공사지. 근데 이제 천지와 인간을 네. 이렇게 이제 피조물로만 봤던 서양의 이제 방식에서 이런 한계 있는 것 같고 이제 이게 원래 이게 환국 시절부터 어떤 신교 문화, 상제님 진리, 이 증산도 진리는 그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이제 창조주다. 창조주가 돼서 이제 그런 세상을 연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게 세계관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피조물의 이제 그런 한계를 이제 다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여기서 얘기할 게 참 많아지겠지만 조금 더 이제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뭔가를 열었어요. 예. 근데 거기가 환단고기에서 나오는 세계 최초의 인류 최초의 국가인 환국이 양날개를 펴서 한쪽은 배달국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고 네. 정통 장자족과 그리고 저쪽으로 서양 쪽으로 수메르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네. 수메르 쪽에서 서양 문명이 다 나왔기 때문에 유대교나 이런 기독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도 전부 갈대아 우르 출신이고 그래서 그쪽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게 되는데 아마도 여기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기로 이 제로원으로 지금 설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전부 이제 유대 신비주의 이제 카발라도 천부경의 그 황국에서 받아온 거니까 이게 전부 유대인인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들이 깔려서 나왔지 절대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다. 이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의도를 가졌던 안 가졌던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어떻게 되냐면 전부 환국의 문화를 가져갔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천부경 문화를 가지고 매트릭스가 나왔다라고 서서히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뭐 여기서 이제 제로원이라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기계 문명의 네. 최적의 장소, 새로운 문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죠 이게. 거기서 말하는 에덴 동산. 거길 기점으로 해서 기계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는 지구 전체를 네. 기계들의 어떤 이상 낙원으로 에덴 동산화 시켰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뭐 궁극으로 가면은 네. 그 원래는 그곳이 아니라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아니라 그것이 온 곳이 이제 천산 쪽에서 네. 온 것으로 이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근본 본향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환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네. 원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천산 쪽에서 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이 에덴의 이제 원형일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사과가 네. 등장하는 에덴 동산. 그렇죠. 근데 사과의 원산지가 그쪽이야. 카자흐스탄. 맞아요. 알마티가 네. 사과. 알마티 이렇게 맞아요. 된다면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갖다 맞추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아요. 알마티가 사과의 고향이고 맞아요. 옛날에 70년대까지만 해도 네. 사람 머리통만한 사과가 나왔대요. 우와 진짜요? 네, 수박만 하네. 네, 그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가면은 진짜 손 우리 맞아요. 거에 한 2분의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 네. 사과로 먹으면 뭐 한 5-6구 먹겠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나라를 만든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해내고 국가 시스템처럼 돌아가니까 거기서 생산해내는 이제 생필품이나 이런 도구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사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돼. 그러니까 나라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들은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해. 이제 저게 이게 점점 커지고 그렇죠. 그 경제를 좌지우지 하거든. 이게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했는데 유엔에 가입하려고 유엔의 특사를 그 기계 제로원에서 보냈는데 안 받아줘.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네,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의존도는 커지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렇죠. 또 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인간들이 아마도 먼저 공격을 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요. 먼저 한 것 같던데. 네. 매트릭스 영화에서는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른다 이런 말을 모피어스가 하긴 하는데 네. 인간이 먼저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폭격을 하는데 왜 공격을 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냐면 이때 기계들은 태양 에너지만 썼거든요. 정말 깨끗한 에너지만 쓰는 거예요. 환경 오염도 안 시켜. 너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만 쓰고 하니까 태양만 가리면 이긴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태양을 가리기로 생각해서 다크스톰이라는 작전을 펴는데 이게 바로 이제 EMP 구름으로 덮는 거죠. 그래서 EMP가 있는 곳은 기계들이 또 이제 힘을 못 쓰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다크스톰이 일단 펼쳐지면 태양을 다 가려버리고 기계들은 태양 에너지도 없지. 그걸 고치려고 올라가면 뚝뚝 떨어질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요즘에 네. 뭐 이건 또 여담이긴 한데 네. 지구온난화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햇빛을 피하는 방법을 태양을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그 지금 그걸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크스톰으로? 그 하나는 뭐냐면은 그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다가 네. 반사경을 둬가지고 네. 반사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늘막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지구에 그림자를 두면 한 50km 정도가 그늘막이 생긴대요. 지금 그럼- 중국에서 그거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실제로요? 지금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는 뭐냐면 거기는 산이 너무 높아서 그 밑에 마을이 조성되는데 낮에도 깜깜해. 아. 네.
거기에 이제 자본을 투입을 해서 거대한 거울을 밑에 둔 거예요. 거대한 거울 밑에 둬서 이렇게 반사시켜서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실행되는 거는 거대 거울을 인공위성으로 펼쳐가지고 네. 너무 이제 이렇게 햇빛이 안 들고 축축하고 힘든 지역이 있거든. 그쪽에 그것도 도시래요. 거기를 이렇게 이제 넓게 비추면 한 3-40km를 커버할 수 있대. 이렇게 우와. 따뜻하게. 근데 그런 게 실제 지금 진행 중이거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하늘 가리는 기체 같은 거를 이렇게 뿌려서 여기 나오는 거죠. 매트리스처럼 이제 가리는 방법. 근데 그 제가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보면서 궁금한 게 이걸 한번 뿌리면 안 없어져요? 일단 다크스톰이 어떤 기술을 썼겠지. 이제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봉준호 감독의 설국 열차에 보면 네. 그런 비슷한 게 나오죠. 이제 지구가 온난화로 더 더워지니까 그런 소스를 쭉 뿌리면 이제 지구가 어. 시원해질 거다 했는데 이제 빙하기가 온 거지. 이제 다 가려버려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간에 이렇게 돼서 이제 전면전이 일어나는데 아니 이게 처음엔 인간이 이길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기계들이 이미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어느 정도 쓰고서 제로원에 들어가 봤더니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기계와 이제 공격 로봇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거기서 반격으로 이제 꼼짝없이 이제 지게 됐다. 그러면 인간들을 싹 쓸어버렸냐? 그렇지 않고 아니 인간 몸을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해왔던 거지. 그랬더니 이게 전기를 발생시키거든 인간이. 그래서 아 이건 배터리로 충분하네 이렇게 해갖고 모든 인간을 잡아들여서 소켓에다 꽂고 이제 생을 유지하게 한 뒤에 계속 이렇게 인공수정해서 인간을 대량으로 인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건전지로 이제 쓰게 됐다. 근데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게 인류 멸망 직전에 네. 기계 대사가 유엔에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죠. 너희의 육체를 버리면 신세계를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러면서도 이게 산학을 떠나서로 보면 영화적인 요소를 떠나서 보면 비전제시일 수도 있다. 감옥에 갇히는 걸 이런 영화를 다 떠나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정신을 해방시키는 어떤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그 영화 있잖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그 영화. 인셉션. 네, 인셉션에도 보면 그게 꿈 속으로 들어가서 거의 꿈의 세계를 창조해서 막 살잖아요. 인도인가 어디 가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하루에 한 15분 정도 그 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얼마 주면. 그 15분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하루를 사는 거죠. 이렇게 왜 깊숙이 들어갈수록 짧은 시간인데 더 오래 체험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나와서 일하고 막 고단하게 살다가 15분 동안 꿈을 꾸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로 약간 취해 있는 상태로 사는 그 장면이 무슨 나오는데 마약 주고 하는 건가? 아니요, 그 인셉션 꿈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디가 현실이고 꿈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죠. 거기에 취해가지고. 매트릭스네. 네. 거기 다 누워 있어요. 이렇게 꿈에 취해가지고. 아니 그 뭐 사실이 우리 환각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네. 마약류, 뭐 그 보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영상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환각이나 마약 같은 경우가 사실은 육체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네. 그 육체에 의해서 이제 정신이 영향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판타지 그런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는 거의 그게 같죠. 의학계에서는 많이 연구하는 게 약물을 통한 인간의 몸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같은 경우, 조울증 이런 게 전부 다 약을 먹고서 그런 걸 조절을 좀 하잖아요. 뭐 치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이게 지금 약을 통해서 이 육체를 조정을 해서 인간 정신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연장선에 지금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 영화하고도 좀 일맥상통한 게 좀 있죠. 그러면서. 그래서 매트릭스가 탄생이 됐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들이 이제 잡혀 있는 거대한 닭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닭장에 이제 공장형 시스템으로 아파트가 이렇게 애들 이렇게 갖고 모이만 쪼아먹고 알 낳고 모이만 쪼아먹고 알고 이제 병 나면 죽고 뭐 이런 거 폐사돼서 버리고 이런 거잖아요. 매트릭스가 지금 똑같은데 죽은 인간을 액화시켜서 다른 인간에게 먹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끔찍한데 마당을 나온 암탉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진짜 정말 끔찍한데 거기를 암탉이 탈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기계들이 이제 인간을 닭장처럼 엮어놓고 이제 탑을 세워놨는데 그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잖아.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많이 인간들이 죽어가니까 이거를 인간들은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짐승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신 관리를 해줘야 되겠구나. 정신을 관리해주면 얘네들이 안 죽겠지. 그래서 탄생한 게 매트릭스다. 인간 정신 관리 프로그램. 영화 속에서. 네. 그렇게 이제 보는데 지금 이제 게임의 세계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죠. MMORPG.
거대한 MMORPG. 그러니까 MMORPG가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그래서 대규모 다중 접속 온라인 역할 게임. 아. 네. 그래서 MMORPG가 열린 거예요. 지금 뭐 그렇죠. 배틀그라운드니 뭐 최근에 나오는 뭐 이런 게 전부 그거거든. 근데 그거 막 너무 빠져 하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맨날 그건 전쟁하는 거밖에 안 나오니까 그거 이제 현실 세계에서도 이제 막 폭력적이 돼가지고 사람 죽이고. 뭐 뉴스도 최근에 나오고. 근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임이 뭐 부정적인 것만이냐? 좋은 역할도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정말 정교한 게임 세상에 들어가 인간들이 사는 거죠. 이제. 약간 일상 게임 뭐라 하지? 그냥 생활 근데- 뭐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게임은 우리가 자판 두드리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VR, AR이 좀 나왔기 때문에 VR로 가지고 하면은 VR 가지고 눈 돌리면은 지금 그렇죠. 게임이 다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사실은 그거를 이제 현실처럼 네. 지금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아직 못 쫓아가니까 네네. 안 되지만은 앞으로 그런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도 요즘 상당히 또 얘기를 많이 해요. 그 VR 때문에 올 그런 그 문화적인 그런 이제 부작용, 예. 긍정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사람들은 부작용 먼저 얘기하니까 부작용 얘기를 상당히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 진짜 영화대로 가는 것 같아요. 레드 플레이어 원이라고 레디 플레이어 원. 레디 플레이어 네, 원에서 이제 이게 가장 그렇죠. 잘 그려졌죠. 그렇지. 재밌더라고요, 거기, 그거. 맞아. 진짜 정말 그러니까 현실하고 가상세계를 정말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가상세계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을 바꿔버리는 그런 정도까지 거기 막 파워가 나오고 그러니까 가상세계가 가상세계가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다른 세계인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일들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이렇게 적용되고